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한쪽 무릎에 250만원, 양쪽이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 바로 받으면 수백만원을 더 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수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같은 수술인데 병원에 따라 비용이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셋째, 수술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끝까지 보시면 수백만원을 아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릎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무릎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시큰거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붓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 통증을 참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약, 주사,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리고 관절염 단계가 만 65세 이상은 3단계, 만 60에서 64세는 4단계 이상이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바로 수술하시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면 수술비 전액을 본인이 내셔야 하는데 한쪽 무릎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인데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양쪽 무릎 기준으로 어떤 병원은 350만원이고 어떤 병원은 750만원입니다.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싼 병원이 수술을 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인공관절을 쓰고 같은 수술법을 쓰는데도 가격이 다른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가까운 큰 병원에 가시면 수백만원을 더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릎 관절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관절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4단계로 나뉘는 겁니다. 1단계는 연골이 살짝 닳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 오를 때만 아픈 정도입니다. 2단계는 수술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2단계에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겁니다. 2단계는 통증이 더 자주 오고 짧은 거리를 걸어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연골이 상당히 닳아서 관절 간격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래도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4단계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수술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1단계, 2단계에서 수술을 권하는 병원이 있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닌 겁니다. 내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4세 박옥순 씨 이야기입니다. 박옥순 씨는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하신 분이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내려갈 때만 아프더니 작년부터는 평지를 걸어도 시큰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가니까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박옥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이라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니 한쪽에 3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양쪽이면 600만원입니다. 박옥순 씨는 가게를 접으면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 씨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만원이면 큰돈인데 이웃 김 여사도 작년에 수술했다는데 한번 물어봐. 이웃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큰 병원에서 했는데 양쪽 합해서 700만원 넘게 들었어. 큰 병원이 안전하니까 돈 좀 더 들더라도 큰 데서 해. 박옥순 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야 하나? 그러면 700만원은 어디서 마련하지? 딸 수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 좀 알아볼게. 수진 씨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우선 바로 수술하면 안 돼?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3개월 이상 다른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대. 그리고 엄마 나이가 64세잖아?
65세 미만은 관절염 4단계 이상이어야 보험이 되는 거래. 박옥순 씨는 멍해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수진 씨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보험 적용도 안 받고 전액 자비로 수술할 뻔한 겁니다. 수진 씨는 더 알아봤습니다. 엄마,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비가 완전 달라. 서울 강남 큰 병원은 양쪽 750만 원인데 지방병원은 350만 원이야. 같은 수술인데 2배야? 이웃 김 여사가 큰 병원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싼 병원이 수술을 더 잘한다는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비싼 수술을 받고도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옥선 씨는 결국 수진 씨 말대로 먼저 보존적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연골 주사라는 걸 맞았습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인데 관절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주사 한 번에 6,000원에서 7,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고 6개월마다 다시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동료 이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골 주사? 그거 맞아봤자 소용없어. 나도 맞았는데 별 효과 없더라고. 돈만 버리는 거야. 박옥순 씨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다시 알려줬습니다. 엄마, 연골 주사는 맞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래. 1, 2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효과가 6개월 정도 간대. 그리고 이 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관절에 윤활작용을 해서 마찰을 줄여주는 거래. 이미 연골이 다다른 4단계에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엄마처럼 3단계 이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대. 결국 연골 주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관절염 단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 여사는 4단계까지 진행된 뒤에 맞아서 효과를 못 느낀 거고 박옥순 씨는 아직 초중기라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물리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2달쯤 되니까 계단 내려가는 게 전보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박옥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바로 수술했으면 600만 원 날릴 뻔했네. 그런데 왼쪽 무릎은 좋아졌지만 오른쪽 무릎은 상태가 달랐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3달 넘게 받았는데도 통증이 줄지 않았습니다.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오른쪽은 관절 간격이 거의 사라진 4단계였습니다. 의사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른쪽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하셨으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박옥순 씨는 이번에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선택은 신중했습니다. 수진 씨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수술비를 비교해봤습니다. 서울 큰 병원은 한쪽에 350만 원이 넘었지만 경기도 소재 전문병원은 20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수술 건수도 오히려 전문병원이 더 많았습니다.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 경험이 쌓여있는 겁니다. 결국 박옥순 씨는 경기도 전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진 씨는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니었지만 혹시나 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무릎 수술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보건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노인의료 나눔재단 지원 사업은 소득 요건이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니 해당 지자체에 자체 사업 배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겁니다. 보건소에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50만 원을 아끼게 된 것입니다. 박옥순 씨는 시장에 복귀한 뒤 가게 동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장사하는 정 여사가 이러는 겁니다. 나도 다음 달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로봇 수술이 좋다고 해서 그걸로 하기로 했어. 150만 원 더 든다던데? 박옥순 씨가 물었습니다. 로봇 수술이 일반 수술보다 결과가 더 좋대? 정 여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겁니다. 로봇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미도는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술 결과에서 일반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150만 원을 더 내야 할 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건 환자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병원이 권한다고 무조건 따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보존적 치료가 모든 분께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관절염이 4단계까지 진행돼서 뼈끼리 맞닿는 상태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에서 중기 사이라면 주사 치료와 운동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무릎이 아픈데 하시는 분들 혹시 수술부터 생각하고 계셨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수백만 원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병원 입장에서 수익이 큰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총 비용은 한쪽 기준 대략 1,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중 건강보험이 80%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20%를 내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내면 병원은 건강보험에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까지 추가되면 병원 수입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 보존적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한테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데 타이어가 조금 닳았다고 합니다. 아직 10,000km는 더 탈 수 있는데 정비소에서 바로 교체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타이어 교체가 정비소한테는 수익이 좋은 작업이니까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관리하면 쓸 수 있는 연골인데 바로 갈아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수술비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도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비 자체는 비슷한데 비급여로 빠지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로봇 수술, 특수 인공관절, 고급 재활 프로그램 같은 비급여 옵션이 붙으면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병원이 수익을 위해 권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 비급여 항목을 안 하면 수술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 질문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존적 치료를 3개월 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조건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면 그냥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3개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면 병원 두세 곳에서 비용을 비교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병원별 수술 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화번호는 1644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병원 비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수술을 받고 300만 원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양쪽 기준으로 350만 원짜리 수술과 750만 원짜리 수술이 같은 수술인 겁니다. 두 번째, 수술 전에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받으세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술 없이 좋아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연골 주사는 건강보험 적용 시 한 번에 6,000원에서 7,000원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물리치료와 함께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이 몇 배나 감소합니다. 담당 의사한테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의사라면 당연히 동의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수술비 수백만 원을 아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우리 엄마한테 보내야겠다 한번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저소득층이라면 수술비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시면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이면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먼저 받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그리고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신청하면 노인의료 나눔재단에서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술비는 병원과 재단 사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노인의료 나눔재단 전화번호는 166-6595번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확인하세요.
지자체별로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한쪽 무릎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노인의료 나눔재단보다 완화된 곳이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시군구 보건소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에 무릎 수술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나요? 물어보세요. 박옥순 씨처럼 이 한 통의 전화가 5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네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확인하세요. 이건 수술비 지원 사업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가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은 1년에 약 87만 원만 넘어도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나오니까 상당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무릎 수술로 250만 원을 내셨다면 상한의 87만 원을 빼고 16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이 돈이 그냥 통장에 들어옵니다.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355번에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더 건강보험 앱을 깔으시면 환급금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만 합산되는 거니까 이 점은 기억해 두세요. 금의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바로 수술대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1단계, 2단계라면 수술이 아니라 관리가 답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받으세요.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기도 하고 수술 없이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병원 두세 곳의 수술비를 반드시 비교하시고 비급여 항목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의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소득층이시라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수술 후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도 꼭 확인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만 챙기셔도 무릎 수술에 드는 비용을 수백만 원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확인 한 번이면 되는 일입니다.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